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전문예술지원사업 통합설명회 진행을 맡은 춘천문화재단 박용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3년 동안 코로나 상황이 점점 이렇게 진행되다가 요즘 이제 코로나 상황이 점점 좀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요즘은 코로나로 안부를 묻는 경우도 차츰 줄어들고 주변 사람들이 확진 판정을 받아도 크게 반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명절이 끝난 뒤에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한 발표도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점점 우리 일상은 회복되는 것 같습니다. 2020년부터 23년, 만 3년이란 시간 동안 우리는 차단된 관계와 단절된 연결의 일상을 겪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참 길게 느꼈던 시간입니다. 여기 오신 예술가분들 포함해서 지역에서 예술활동하시는 예술가분들 모두 그 시간 견디고 버티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항상 춘천문화재단에 많은 관심 주시고 이야기해 주시는 예술인 여러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그럼 사업 설명회 시작 전 잠시 안내 말씀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예술가분들이 2023년 각자 계획한 창작 활동을 실행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사업들인 문화예술 지원 사업의 전반적인 사항을 안내해 드리는 자리입니다. 오랫동안 재단 사업에 참여해 주셔서 잘 아시는 분이 있더라도 평소 소소한 궁금점이나 해소되지 못한 점들이 있으면 설명이 끝난 뒤에 차근차근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축제극장 몸짓 공연장에서 오늘 1월 19일 오후 3시, 오후 6시 30분 2회로 거쳐 진행됩니다. 오늘 설명회에 참여하지 못한 예술인분들은 오늘 설명회 녹화본을 춘천문화재단 공식 유튜브 채널로 업로드할 예정이오니 참여하지 못한 주변 분들에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사업 안내 시간은 50분가량 소요될 예정이며 안내가 다 끝난 뒤에는 질의응답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질의응답은 여기 설명회에 참여해 주신 분들은 이 자리에서 직접 질문해 주시면 되고 참여가 어렵거나 공개적인 자리에서 질문하기 어려우신 분은 카카오톡 춘천 아트라운지 채널 추가를 한 뒤 카카오톡으로 질문을 남겨주시면 저희 직원들이 설명회를 마무리한 뒤 카카오톡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나왔던 질문사항은 다시 정리해서 춘천문화재단 홈페이지에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돌아가신 후 질문이 잘 생각나지 않으시면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설명회 녹화본에는 Q&A 방송은 송출되지 않습니다. 추후 질의사항은 카카오톡을 활용하시거나 향후 올라갈 Q&A 안내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2023년 춘천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사업 통합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춘천문화재단 최연호 이사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고 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0일자로 임명장을 받고 이 자리에 오게 된 최연호라고 합니다. 진작 인사드렸어야 되는데 오늘 설명회 자리를 빌어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제 사흘 정도 후면 개면연 설날이 있게 되는데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제 인사말보다 아마 오늘 설명회 내용이 더 궁금하실 겁니다. 지금 춘천시 인구가 이제 29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문 예술인 숫자가 1000여 명 정도를 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구 규모, 도시 규모에 비해서 정말 우리 전문 예술인들이 많은 문화예술의 도시라는 것이 확실하죠. 그런 자부심을 우리 시민 모두가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다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 덕이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이 보다 더 나은 세상, 보다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거 저나 우리 직원들이나 시민들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2008년에 재단이 출범해서 2009년부터 예술인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고 처음에 한 3억 원 정도 규모에 시작해서 이제 한 13억 원 정도를 넘어서고 있는데 아직도 금액이나 제도나 많은 면에서 부족하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흡족하게 못 해드리겠지만 해마다 조금씩
나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지켜봐 주시고요. 또 이번에 설명회 듣고 이제 나중에 지원하셔서 또 결과가 나오고 그러면 서운하신 분들도 많을 거고 또 조금씩 기대와 희망을 갖고 이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여간 저희들은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춘천을 문화예술의 도시로 갖고 나가는데 저희들이 모든 힘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2023년 춘천문화재단 문화예술 지원 사업 통합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춘천문화재단은 문화비전 더 문화로 더 지역으로라는 슬로건을 토대로 지역 예술인들에게 보다 현실적인 지원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우리 재단은 비전을 통해 긴 시간 예술가분들을 위해 부족하지만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지원 사업의 체계를 큰 구조를 예술활동, 예술과 예술공간의 세 영역으로 구조화하여 지역 예술인들의 생애 주기별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전문예술지원사업, 예술제 참가를 지원을 통해 춘천과 예술가의 위상을 높이는 무대 위로, 지역 예술 콘텐츠를 위한 지역 기반 콘텐츠 제작 지원, 춘천 아트라운지에서는 지역 예술인들의 소통 채널인 예술안술, 지역 예술인들의 권리 보장과 예술 현장 경험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아트라운지, 지역 문화예술의 이슈에 대한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예술공론장, 시각예술 기획자 양성을 통해 시각예술의 가치 확산을 위한 큐레이터 아카데미 등 아트라운지 사업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술인들의 창작공간과 시험공간을 지원하는 창작예술공간 임차료 지원사업, 예술공간들의 활성화를 위한 예술공간 활성화 지원사업 체험, 또한 예술인 레지던시 사업도 꾸준히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2023년에도 체계적인 지원 구조를 통해 더 문화로 더 예술로 다가가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문화예술 지원 사업 통합 설명회의 진행 순서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미 공고가 진행 중인 2023년 전문예술 지원 사업과 창작예술공간 임차료 지원 사업을 설명드리고 올해 추진될 지원 사업인 예술소통공간 곧 입주작가 모집, 춘천 아트라운지 예술제 참가 지원 무대 위로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해 새롭게 개발되어 지역에 펼쳐지는 문화예술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춘천 문화예술 정보 플랫폼 모아봄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업 안내 시간은 총 50분가량 소요될 예정이며 설명이 끝난 뒤에 질의응답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처음으로 전문예술지원사업 담당자인 손모아 담당자님께서 전문예술지원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모아 담당자님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23년 전문예술지원사업 담당자 손모아입니다. 춘천문화재단은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 지역 예술가의 활동을 위해 재단이 해야 할 역할을 고민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예술가들의 성장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였습니다. 2009년부터 춘천문화재단에서 진행해온 전문예술 지원 사업은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의 기초가 되는 사업으로 변화하는 예술 환경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창작 기반 구축과 창작 환경 안정망 조성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예술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예술인의 입장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 전문예술지원사업 주요 개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예술인 간담회와 예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선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지난해부터 시행되어 온 휴식연제 도입에 대해 먼저 안내드리겠습니다. 2022년을 2년차로 적용하여 2021년 기준 2년 연속 지원받은 개인, 단체는 올해 지원이 제한됩니다. 두 번째, 지역의 창작 활동을 위한 별도 지원 트랙을 개설하였습니다. 관내 전문 예술인들의 창작 지평을 확대하고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해 타 지역 및 해외 사업 개최 시 지원할 수 있는 지역의 활동 지원이 신규로 추가되었습니다. 단 해당 유형이 개설되면서 지속형 유형의 타 지역 사업 개최는 제한됩니다. 세 번째, 생애 주기별 지원을 위한 원로 예술인 지원을 운영합니다.
지역 내 원로 예술인들의 지속 가능한 창작 활동 지원을 위해 개설되었으며 창작 지원금 지원뿐만 아니라 원로 예술인과 문화기획자 매칭을 통해 문화기획, 행정 업무 지원 등 다양한 방면에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강화하였습니다. 네 번째, 심의 운영 제도가 개편되었습니다. 공정성 있고 투명한 심의와 지원 사업 운영을 위해 심의위원 명단을 공개하고 지역의 전문가 섭외를 확대합니다. 심의 기준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문학은 원고, 시각은 포트폴리오, 공연의 경우 영상을 중점적으로 진행됩니다. 다섯 번째, 창작활동 모니터링이 확대되었습니다. 문학 분야의 경우 발간 사업이기 때문에 현장 모니터링을 운영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시민 독후감 작성을 통해 모니터링을 진행하게 됩니다. 작가들에게는 다양한 독자층을 확보하고 시민들에게는 지역 작가들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금까지 주요 개선 사항에 대해 말씀드렸고 이제 본격적으로 2023년 전문예술 지원 사업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문예술 지원 사업은 10억 5천만 원 규모로 예술인 및 예술단체들이 신청한 사업 중 110건 내외로 선정될 예정입니다. 지원 구조는 3트랙 8개 유형으로 세분화함으로써 예술인들에게 장르별로 구체적인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1단계 해봄 진입형은 예비 예술인과 신진 예술인 유형으로 데뷔 전이거나 5년 이하의 활동 경력을 가진 예술인들이 해당되며 예산은 8천만 원입니다. 2단계 가봄 지속형은 생애 첫 지원, 지속 가능 지원, 여기에 원로 예술인 지원이 추가되면서 총 3가지 유형으로 운영되며 지속 가능한 창작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예산은 6억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3단계 더봄 확산형은 가치 확산 지원, 확산 보급 지원, 여기에 지역의 활동 지원이 추가되면서 총 3가지 유형으로 운영됩니다. 전문 예술인의 예술 성장성 확보와 자생력 강화를 위해 설계되었고 예산은 3억 7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전문예술 지원사업 지원 자격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공고일 기준으로 주소지를 춘천에 둔 전문예술인 및 단체이며 각 분야별 인정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또 2023년 말일까지 사업 수행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춘천에서 활동하는 예술인을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술인 발굴 및 유입을 위해 예비 예술인의 경우는 춘천 소재의 대학, 대학원생 및 당해년도 졸업생까지 거주 지역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조건으로는 1인 1단체당 1개의 사업만 신청 가능합니다. 여러 사업의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최초 1개의 사업만 접수가 인정됩니다. 또 춘천문화재단 지원 사업 중 생활문화지원 사업과는 중복하여 신청하실 수 없으며 국도 12 등의 중복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사업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중복 시 선정 후라도 지원 취소될 수 있으며 공식 포기 기간에 포기할 시에는 별도의 페널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전문예술인 인정 기준입니다. 전문예술단체의 인정 기준은 춘천에 주소지를 둔 시, 도 지정 전문예술법인 혹은 단체여야 하며 전문예술인이 80% 이상 정회원으로 구성된 단체의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앞서 말씀드렸듯이 2021년 이후에 등록된 단체는 지원이 불가하오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예술인의 인정 기준은 춘천에 거주하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 증명을 완료한 예술인과 분야별 전문예술인 인정 기준을 1개 이상 충족한 자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비 예술인 유형은 거주지 제한이 없으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생활예술 활동과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백일장 수상, 동호회, 아마추어 활동 및 학업 활동은 전문 예술인 활동 인정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분야별 전문 예술인 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춘천문화재단 홈페이지와 배부해드린 통합 안내집 1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문 예술인이라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상황인 경우에는 지원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국적이 대한민국이 아닌 개인이거나 공공기관, 국공립 산하 출연단체, 방송사 및 언론사 등으로 이미 공공자본으로 운영되거나 정치 홍보할 우려가 있는 단체에게는 보조금 지원 신청이 제외됩니다. 또 2022년 지원 대상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수행하지 못한 단체 및 개인이 제외되며 특정 종교나 정치적 입장에 편향된 사업, 지역 축제 부속 행사 등 문화예술 사업이라 보기에 부적절하거나 사업의 편익을 위한 사업도 보조금 지원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통합 안내집 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 전문예술 지원사업 추진 일정입니다. 지난 1월 13일부터 사업 공고가 되었고 접수는 금일부터 2월 8일까지 약 3주간 진행됩니다. 그리고 심의 과정을 거쳐 결과 발표는 3월 15일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지원 신청서 접수는 춘천문화재단 온라인 지원사업 시스템에서만 가능합니다. 개인 신청자는 신청자 명과 가입자 명의가 동일해야 하며 신청자 본인 아이디로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입력이 어려운 예술인 분들을 위해 오프라인 입력 도우미를 2월 6일부터 2월 8일까지 3일간 축제극장 몸진 옆에 위치한 춘천 아트라운지에서 운영될 예정입니다. 사전 전화 예약 후 방문하셔야 하며 예약 없이 방문할 시에는 대기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시스템 입력이 어려운 예술인들은 꼭 전화 예약 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시스템 등록 시 제출 방법입니다. 서류 양식은 춘천문화재단 홈페이지나 온라인 지원 시스템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지원 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 혹은 단체 소개서는 한글 파일로, 확인서 및 동의서 그리고 단체 등록증은 사진이나 스캔하셔서 JPG 파일이나 PDF 파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예술활동 자료는 압축 파일로 제출 불가하며 기존 한글 파일이나 PDF로 제출해 주시되 한 개의 파일로 취합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자료는 3분 이내로 편집본으로 첨부해 주시고 공연 분야는 필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예술활동 자료를 여러 파일로 제출하거나 시간 범위를 벗어난 자료, 규격에 맞지 않는 자료를 제출할 경우 심사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 제출 자료 중 거주지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 제출은 결과 발표 후 지원 선정자에 한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전문예술단체 및 전문예술인 증빙자료는 전문예술단체 법인 등록증이나 예술인 활동증명서 확인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등록증이나 확인서가 없는 예술인 분들은 지원사업 안내집을 확인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별 예술활동 제출 서류입니다. 필수 자료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학 분야는 심의 자료로 발간 예정인 작품 중 원고의 일부 및 등단 확인 자료나 활동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각 분야는 포트폴리오 20페이지 이내 활동 자료, 문화기획 분야는 사업 내용에 따라 해당하는 분야에 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공연 분야는 활동 자료와 공연 영상이 필수 제출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춘천문화재단 홈페이지나 배부해드린 통합 안내집 26페이지에 관련 내용이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 주시고 누락되는 서류가 없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부 유형별 자격 기준 및 지원 방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봄내 예술 지원 사업입니다. 해봄내 예술 지원 사업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져 지원을 하게 됩니다. 지원 목적은 예비 예술인의 유입과 신진 예술인의 성장을 통해 예술가로서의 정주의식을 고취시키고 지속 가능한 예술인으로서의 성장을 유도하고자 함입니다. 예비 예술인은 지원 분야를 통틀어 최대 300만 원으로 지원되며 신진 예술인은 최대 1,000만 원까지, 문학 분야는 400만 원과 500만 원으로 정액 지원됩니다. 총 지원 금액인 8천만 원을 지원 비율에 따라 분배하여 16건 내외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예비예술인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만 19세에서 만 39세 이하로 첫 활동 전 직업예술인으로 활동하기를 희망하는 예비예술가이며 거주지를 춘천으로 두거나 춘천 소재 대학교의 재학생 혹은 당해년도 졸업생이어야 합니다. 창작 준비 지원 및 창작 발표 지원의 지원금 상한액은 최대 300만 원입니다. 창작 준비 지원 내용은 시나리오, 연구조사, 작곡 등 창작 작품을 만들어가기 위한 과정을 지원하는 영역입니다. 사업 종료 후에는 최종 결과물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창작 발표 지원의 경우 발표 개최지는 춘천입니다. 예비 예술인의 경우 예술적 역량 강화 증진을 위해 전문가 사전 컨설팅 및 워크숍 등 프로그램을 추가로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 신청서 제출 시 필수 자료는 예술 활동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지원 선정자에 한하여 주소지 확인 서류 혹은 재학 증명서나 졸업 예정 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공연 분야 선정자는 교부 신청 시 지원 사업과 관련된 저작권 동의서를 필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음 유형은 신진예술가 지원 사업입니다. 자격 기준은 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이며 활동 경력이 5년 이하인 춘천에 거주하는 전문 예술인입니다. 인정 기준은 예술활동 증명을 완료하거나 직업 예술인으로서 첫 예술활동 수행을 완료한 자입니다. 지원금 상한액은 최대 1,000만 원으로 지원 분야는 장르별 지원 내용과 동일합니다. 필수 제출 자료는 예술활동 증빙 자료입니다. 문학 분야 같은 경우 신춘 문예 및 문학 전문 매체를 통한 등단 자료를 증빙해 주시거나 미등단 작가의 경우 개인 창작집 출간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학 졸업 작품이나 단순 참여는 예술 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가봄 내 예술 지원 사업입니다. 가봄 내 예술 지원 사업은 생애 첫 지원과 지속 가능 지원, 그리고 새롭게 신설된 원로 예술인 지원까지 3가지 유형으로 운영됩니다. 활발히 활동 중인 전문 예술인에게 지속 가능한 예술 환경을 조성하고 창작 활동 지원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및 지역의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 제작 지원에 목적이 있습니다. 생애 첫 지원 자격은 춘천에 거주하면서 공공지원에 실적이 없었던 전문 예술인이 대상이며 유형의 특성상 단체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지원금 총액은 5천만 원, 지원 상한액은 최대 1,000만 원이며 문학 분야는 장르별 400만 원과 500만 원으로 정액 지원됩니다. 지원 분야는 장르별 지원 내용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지속가능 지원입니다. 지속가능 지원은 문학 분야와 시각 공연 분야로 나뉘며 사업 개최지는 작년과 다르게 춘천으로 제한됩니다. 문학 분야는 장르별 400만 원과 500만 원 정액 지원으로 지원 건수 최대 25건 내외, 총 지원액은 1억 1천만 원입니다. 시각 공연 분야는 가형, 나형 2가지 유형으로 나눠 사업 규모별로 지원합니다. 가형은 최대 1,000만 원, 나형은 최대 2천만 원으로 지원 건수 최대 30건 내외 총 지원액은 3억 6천만 원입니다. 올해 지속형의 경우 사업 개최지가 제한 없음에서 지역 내로 제한되었으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새롭게 신설된 원로 예술인 지원 유형입니다. 원로 예술인 지원은 관내 거주하며 창작 활동을 하고 있는 만 60세 이상의 예술인이 대상이며 유형의 특성상 단체 지원이 불가합니다. 지원금 총액은 8천만 원, 문학 분야는 500만 원, 시각 분야는 최대 1천만 원입니다. 지원 건수는 각 장르당 5건씩 총 10건 내외로 지원합니다. 원로 예술인 지원의 경우 창작 지원금 지원뿐만 아니라 문화기획자와 매칭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추가 지원해드립니다.
선정된 지원 사업자는 기획자와 매칭되며 기획자는 사업의 전반적인 기획과 홍보를 돕게 됩니다. 또한 사업이 완료된 후 정산 업무 등 행정적인 업무도 지원해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더봄 내 예술 지원 사업입니다. 활발한 예술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역 예술인들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설계되었으며 가치 확산과 확산 보급, 그리고 새롭게 신설된 지역의 활동 지원까지 총 3가지 유형으로 운영됩니다. 전문 예술인들의 창작 지평을 확대하고 예술인들의 성장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 내 예술적 영향력이 있는 사업들을 추진하는 개인 및 단체를 지원하게 됩니다. 먼저 가치 확산의 지원 대상은 관내 거주하는 전문 예술인, 예술단체가 해당되며 문화기획, 융복합 분야로 신청이 가능하며 춘천에서 사업을 수행하셔야 합니다. 지원 상한액은 2천만 원으로 선정 건수는 10건 내외, 총 지원액은 1억 2천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확산보급 지원입니다. 확산보급 지원의 지원 대상은 중대규모 작품 창작이 가능한 역량이 있으며 춘천에 등록되어 있는 전문 예술단체입니다. 단년, 다년 2가지 유형으로 지원되며 지원 상향액은 5천만 원으로 선정 건수는 4건 내외, 총 지원액은 1억 5천만 원입니다. 지역 내 예술단체와 컨소시엄 형태로 지원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대표하는 단체가 신청해 주시고 연합단체의 소개 자료를 함께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지원 분야는 공통 지원 분야와 동일합니다. 확산보급 지원 사업의 세부 내용에 대해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년 사업의 경우 올해 안에 사업을 완료하고 지원이 종료됩니다. 다년 사업은 올해 사업을 완료한 후 결과물을 통해 중간 평가를 실시하여 통과한 단체에 한하여 차년도 연속해서 지원합니다. 단 2년차 지원금 상한액은 2천만 원입니다. 다년 영역 지원 시 기존 레퍼토리 작품 또는 신작 작품 둘 다 지원이 가능합니다. 공연 분야의 경우 예를 들어 새로운 신작을 지원할 시 1차 년도에 공연 발표나 쇼케이스가 진행되고 2차 년도에 더 발전된 공연으로 성장시키는 작업도 지원 가능합니다. 단년과 다년 지원, 이 2가지 지원 구분은 사업 신청자가 선택적으로 가능하며 다년 지원 방법을 신청할 경우 연차별 실행 계획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앞서 개선 사항에서 말씀드렸던 휴식연제 도입에서 다년 사업은 2년 연속 지원을 받으셨더라도 1년 지원받은 것으로 산정되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새롭게 신설된 지역의 활동 지원 유형입니다. 해당 유형은 지역 외 해외에서 개최하는 사업을 지원하며 지역 내외를 병행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지역 내 전문 예술인들이 지역 외 진출 및 해외 활동을 지원합니다. 지원 상한액은 2천만 원으로 선정 건수는 5건 내외, 총 지원액은 1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지원 사업의 세부적인 자격과 유형별 지원 내용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의 절차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유형의 심의 절차는 행정심의, 서류심의로 진행되지만 지속가능 지원 나형의 시각 공연 분야와 가치 확산 지원, 확산보급 지원, 지역의 활동 지원의 경우는 인터뷰 심의가 추가됩니다. 인터뷰 심의는 각 심사 대상자가 10분 이내로 사업 설명을 한 후 심사위원회 질의응답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심사 일정 및 세부 내용은 서류 심의 이후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23년 전문예술 지원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창작예술공간 임차료 지원 사업을 박서령 담당자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창작예술공간 임차료 지원 사업과 예술소통공간 곳 담당자 박서령입니다. 먼저 창작예술공간 임차료 지원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 사업은 지난 4년 동안 문학, 시각, 공연 등 다양한 장르에 걸쳐 지역 예술인의 안정적 문화예술 환경을 구축해 왔습니다. 올 한 해에도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필요한 분야에 알맞은 지원이 닿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네, 그럼 창작예술공간 임차료 지원 사업의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간 성격에 따른 공간 유형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엔 따로 구분짓지 않고 단일 유형으로 운영을 해왔었지만 올해는 공간 유형을 공간 성격에 따라 창작 공간과 예술 공간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거 겸용 공간의 지원이 폐지되었습니다. 다소 사업 실적이 미흡한 부분은 폐지하여 더욱 효율적으로 사업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해 말씀을 드렸고 이제 본격적으로 2023년 창작예술공간 지원 사업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창작예술공간 임차료 지원 사업은 예술활동의 기반인 예술인의 창작활동 공간을 직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예술인의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창작 환경을 위해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관내에 거주하고 계시는 전문 예술인 인정 범위에 속하는 예술인과 예술단체입니다. 전문 예술인 인정 범위는 먼저 설명 주신 전문예술 지원 사업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3년 이내 전문예술 지원 사업 선정자도 전문예술인 인정 범위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3년 이내라고 한다면 2020년부터 전문예술 지원 사업에 선정되신 분들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더불어 지원 규모는 관리비, 운영비 등을 제외한 순공간 임차료를 지원하며 건당 월 최대 40만 원으로 최장 12개월을 지원합니다. 올해 4월부터 임차료가 지원될 예정이며 지원액과 지원 기간은 선정자별 상의할 수 있습니다. 임차료 지원 사업은 월세를 납입하는 달마다 즉 매월 청구하고 지원금을 교부받는 게 아닌 3개월에 한 번씩 지원금을 청구하시면 3개월씩 분납 지급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정자께서는 3개월에 한 번씩 활동일지와 이체 확인증 같은 증빙 자료를 필수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총 30공간을 지원하며 지원 신청이 가능한 공간은 예술활동을 목적으로 춘천시에 소재하는 임대차 계약 공간을 말합니다. 임차 기간은 연장 계약을 포함하여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남은 공간이어야 합니다. 공간 유형은 창작 공간인 작업실과 연습실, 그리고 예술 공간인 창고, 소규모 갤러리, 소극장이 있습니다. 공간별 지원 범위 내에서 100% 이내로 임차료를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출 서류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제출 서류는 지원 신청서와 첨부 서류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지원 신청서는 공간 소개서, 활동 계획서, 활동 이력, 창작 공간 현황 자료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어 개인 프로필 또는 단체 프로필, 예술활동 및 작품 활동에 대한 자료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에 따른 첨부 서류로는 전문예술인 인정 범위에 속한다는 증빙 자료, 임대차 계약서 사본, 개인일 경우엔 주민등록 등본과 단체일 경우엔 단체 등록증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말씀드린 자료는 심의 자료로 보여지는 자료이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실 경우 심의에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추진 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청 접수 기간은 다음 주 수요일부터 2월 13일 월요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신청 접수는 춘천문화재단 온라인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온라인 입력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춘천 아트라운지에서 입력 도우미를 운영할 예정이오니 방문하실 예술인 분들은 제출 서류를 준비하시고 반드시 전화로 예약한 후에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력 도움 기간은 2월 8일 수요일부터 2월 10일 금요일까지 총 3일간 진행되며 업무 시간 내에 운영합니다. 다음은 심의 절차입니다. 심의는 행정심의, 현장실사, 서류심의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 행정심의에서는 제출한 신청서를 바탕으로 필수 자료가 누락되었는지, 연속 선정이 되셨는지, 신청 자격으로 적격한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현장실사에서는 지원 신청 공간을 방문하여 창작 공간을 확인하고 제출하신 서류의 내용과 부합하여 공간을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파악합니다. 현장실사 시에는 따로 개별 연락을 드리고 일정을 조율하여 방문하고 있으니 담당자 전화를 꼭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면접 없이 서류 심의만을 진행하는데요. 선정 배점으로는 100점 만점으로 사업 목적 및 대상의 적절성 20점, 활동 이력 및 발전 가능성 20점, 활동 계획의 완성도 30점, 공간 활용 계획성 30점으로 구성하여 심의를 진행합니다. 최종 절차인 서류 심의는 제출하신 서류와 현장 실사 내용을 바탕으로 심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부분은 없는지 반드시 꼼꼼히 확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신청 제한 사항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전세 계약 공간은 제외합니다. 생활예술인이나 생활예술 동호회 지원은 불가합니다. 2022년 선정자, 즉 작년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 사업 선정자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동일 유사 사업은 중복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동일 유사 사업일 경우에는 중복 신청까지는 가능하시나 중복 선정 시 한 개 사업은 무조건 포기하셔야 됩니다. 이 밖에도 교습소와 연습실, 대여 공간과 같이 영리 목적으로 하는 공간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단 지원자의 자립활동을 통한 고유 창작활동과 연계된 경우엔 심의위원회 검토를 통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지원 신청 시 확인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천문화재단 지원 사업은 춘천시 보조금 지원 사업 관리 지침을 준용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 시 지원 제한 및 환수 조치할 수 있습니다. 제출된 서류에 대한 미비나 기재 오류의 책임은 작성자 본인에게 있으며 허위 문서로 작성 시 추후 지원이 제한됩니다.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 선정자는 춘천문화 아카이브 페이지 창작공간 소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네, 이상 창작예술공간 임차료 지원 사업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예술소통공간 곧 5기 입주작가 공모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천문화재단 지원사업 통합 안내집 45페이지입니다. 예술소통공간 곧 레지던시 사업은 예술가들이 특정 공간에 머무르면서 창작 작업에 몰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019년부터 매년 청년 예술인을 선발해 창작 스튜디오를 제공하고 작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곧 입주 작가들에게는 특별하게 지역성을 살린 작품을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작가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드리면서 입주 작가의 창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곧 입주 작가 모집 인원은 3명으로 만 39세 이하의 지역 출신 및 지역 외 작가 3명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예술소통공간국 공간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국민생활관 주차장 출구 바로 앞, 그리고 축제극장 몸집 옆에 위치한 하얀색 컨테이너 건물이 예술소통공간 곳입니다. 입주 작가들을 위한 5개의 창작 스튜디오와 예술지원팀 사무실, 문화예술 행사가 열리는 다목적 홀을 갖추고 있습니다.
예술소통 공간 곳 1층에는 휴게 데크, 다목적 홀, 사무실 2개소와 개인 스튜디오 1개소, 그리고 공동 부엌 및 다목적 홀로 2층에는 창작 스튜디오 4개소와 샤워실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개별 공간에는 냉난방기, 냉온수, 싱크대, 전자레인지, 환풍기 등 보안 및 CCTV 시설이 완비되어 있으며 창작 스튜디오 전용 면적은 약 8평입니다. 입주 기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5기 작가의 입주 기간은 올해 12월부터 내년 11월까지 총 12개월입니다. 입주 기간은 심의를 통해 2025년까지 1년 더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선정된 청년 예술인에게는 개인별 스튜디오 각 1개소와 창작 지원금을 지원하고 외지 입주 작가의 경우 최대 월 40만 원까지 주거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또한 입주 작가를 위한 교류 프로그램이나 역량 강화 프로그램, 전시 및 홍보 활동 등 다양한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이어 추진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 일정은 올해 9월 입주 작가를 공모하고 10월에 신청 접수를 받아 11월 초부터 중순까지 행정심의, 서류심의, 그리고 인터뷰심의 총 3차례의 심의를 거쳐 11월 말 최종 선발할 계획입니다. 첫 번째 행정심의에서는 지원 대상, 신청 자격 적격 여부를 검토합니다. 두 번째 서류 심의에서는 100점 만점으로 창작 활동 경력 30점, 작가로서의 발전 가능성 40점, 작업 및 활동 계획의 독창성을 30점으로 심의를 진행합니다. 최종 심의 절차인 인터뷰 심의에서는 작업 및 활동 계획의 구체성 30점, 예술소통 공간 곳 목적의 적합성 30점, 그리고 활동 기여도 및 효과 20점, 지역 내 정주의식 및 활동의지 20점으로 총 100점 만점으로 구성하여 진행합니다. 다음으로 제출 서류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입주 신청서 및 자기소개서, 두 번째, 작업 계획서, 세 번째,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마지막으로 포트폴리오, 총 4개의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제출해 주신 서류를 바탕으로 심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밖의 유의사항으로는 입주 작가는 스튜디오를 매월 15일 이상 이용해야 됩니다. 단 해외 정시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장기간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엔 재단에 사전 통보하여 승인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예술소통 공간 곳 운영 규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술소통 공간 곳 레지던스 사업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아트라운지 사업을 담당하고 계시는 김지훈 담당자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춘천 아트라운지 담당자 예술지원팀 김지훈이라고 합니다. 춘천 아트라운지 사업은 예술인분들에게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 예술인 복지 향상과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창작 환경을 구축하고 예술인 상호 간의 관계와 소통을 추진하는 예술인 중심 사업입니다. 아트라운지의 주요 사업 내용을 크게 4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정보 제공입니다. 지역 내 외에서 진행되는 신청 가능한 지원 사업 정보, 법률 개정 사항, 춘천문화재단 사업 상담 등 예술인분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여 예술 활동이 보다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협의체 운영 및 실태 조사입니다. 춘천 예술 공론장을 통해 예술인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 내 문화예술 이슈를 공론화하고 정책 수립의 당사자성을 기본 방침으로 두어 현안 해결 방법을 함께 도출하고 이끌어 나갑니다. 이와 더불어 올해에는 춘천 예술환경 연구조사를 실시하여 관내 예술인 복지 실태를 파악하고 추진 과제를 도출하여 예술인 복지 정책에 반영할 핵심 세부 사업을 마련해 더욱 촘촘한 예술인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교육 역량 강화입니다. 지역 예술인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예술 창작 활동과 권익보호, 내외적 선장을 도울 수 있는 예술인 아카데미 아트라이트를 운영합니다. 또한 전시와 공연 2가지 분야의 기획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획자를 양성하여 지역 문화예술계가 선순환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네트워크입니다. 예술활동 수요처 매칭 등 예술인분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매개하여 예술활동이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술인과 재단이 만나 오찬을 함께하는 예술한술 프로그램은 편안하게 대화하는 부담 없는 만남을 통해 예술인의 일상 속 이슈를 발굴하고 예술인 간 네트워크를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에 관한 정보와 상담을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온라인 상담은 앞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시면 카카오톡 채널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카카오톡 화면 우측 상단의 친구 추가 버튼을 누르시면 온라인으로 궁금하신 점을 언제든지 물어보실 수 있으시고 그러면 저희 담당자들이 확인 후 안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사실 온라인이나 전화 상담으로 물어보시기 어려우시거나 오히려 방문이 편하신 분들께서는 저희 아트라운지를 찾아와 주시면 되는데요. 아트라운지는 현재 예술인 여러분들이 계신 이 몸짓 극장 옆 건물인 예술소통공간 곳 1층에 위치해 있으니 예술인 여러분들께서 언제든지 방문해 주시면 친절하게 응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트라운지는 예술인분들을 위해서 교육 상담 업무도 하고 있지만 장소 대관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간은 오직 예술인만을 위한 공간이며 소규모 회의에 적합한 공간입니다. 빔 프로젝터, 책상, 마이크 등 기자재를 보유하고 있으니 대관 신청은 이제 저희 춘천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예술인 여러분들의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4가지 카테고리를 좀 기억하실까요? 그중 교육 역량 강화 카테고리의 예술인 성장을 도울 수 있는 예술인 아카데미 아트라이트가 있습니다. 현재 2023년 아트라이트 사전 수요 조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세무회계, 저작권, 예술인 권리 보장 등과 같은 예술 공통 분야의 정규 커리큘럼뿐만 아니라 관내 예술인 분들께서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교육 수요 조사를 통해 맞춤형 교육 과정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이 설문조사는 1월 27일 금요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배부드린 통합 안내집 44페이지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통해서 많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아트라운지 사업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이소연 담당자님께서 예술제 참가 지원 무대 위로 사업 설명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술제 참가 지원 무대 위로 담당자 이소연입니다. 네, 운영 안내집 47페이지 참고 부탁드립니다. 무대 위로는 예술제 참가 지원을 통하여 춘천 관내 예술인의 활동 영역 확장 및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2002년 선정된 단체의 사업 종료 후 2023년 공모 내용이 변동될 수 있다는 점 안내드립니다. 지원 내용은 우선 연극 분야는 한 단체 제41회 강원연극제에 출품 시 최대 4천만 원, 무용 분야는 두 단체 전국모용제 강원대에 참가 시 최대 1,000만 원, 본선 진출 시 최대 2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신청 자격은 위 페이지와 같습니다. 작년 지원 사업과 변동된 점은 2022년 같은 경우 춘천에 주소지를 둔 예술인이 60% 이상 참여하는 예술단체였으나 23년은 50% 이상으로 비율이 감소하였습니다. 그 외는 동일합니다. 분야별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극 분야는 강원연극제 출품을 지원합니다. 인터뷰 심의를 통해 한 팀을 선정하게 된 후 최대 4천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되며 그 후 2024년 4월 이내 쇼케이스 개최를 필수로 진행합니다. 쇼케이스 진행 내용을 바탕으로 강원연극제 출품하는 것을 순서로 합니다. 강원연극제 결과 발표 이후 30일 이내 정산 및 성과 보고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무용 분야는 전국모용제의 도내 예선대회 및 본선 출품을 지원합니다. 인터뷰 심의를 통해 장르 구분 없이 두 팀을 선정하게 된 후 선정된 팀은 최대 1,000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되며 2024년 4월 이내 쇼케이스 개최가 필수입니다. 그 후 전국모용제 강원대에 출품하는 것을 순서로 합니다. 지원받은 팀 중 전국무용제 본선 진출 시 추가로 최대 2천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산 서류는 전국무용제 예선 및 본선 결과 발표 이후 30일 이내 정산 및 결과 보고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두 분야 모두 수요에 따라 쇼케이스 당일 평론 워크숍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 안내드립니다. 추진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같은 경우 11월에 공모가 열렸던 것과 달리 올해는 8월에 공모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 점 유의 부탁드립니다. 유의사항은 위와 같습니다. 무대 1호 사업은 전문예술지원사업 운영 지침을 따릅니다. 또한 해당 사업은 2022년 사업 종료 후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네, 다음은 춘천 문화정보 플랫폼 모아봄의 안내를 문화도시 브랜딩팀 맹준재 팀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춘천문화재단 도시문화 브랜딩팀 팀장 맹준재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한 가지 플랫폼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아마 시민분들이 굉장히 원하셨고 또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 단체와 개인분들이 원하셨던 어떤 플랫폼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PT를 보면서 차근차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춘천 문화예술 정보 플랫폼 모아봄은 무엇인가요? 했었을 때 기존에 사이트들을 들어가 보면 문화예술 정보들이 나와는 있지만 이렇게 모아서 정리되어 있는 사이트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달력 형태로 보기 좋게 좀 구성을 해 보았고요. 그리고 이거를 하게 되면 시민들은 이 문화예술 정보를 보다 쉽게 언제든지 이번 주말에 뭐 하지? 했을 때 이 사이트에 들어오면 원하는 장르, 공연, 다양한 행사, 교육들을 이제 체험하실 수 있게 되고요. 문화예술 단체분들도 아주 쉽게 등록을 하시면 이 플랫폼에 등록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네, 이런 것들이 기존에 없었을까 했었을 때 없었습니다. 각 기관별로 이제 본인의 어떤 사업들을 보여주는 것들도 있었지만 이것들을 한 번에 모아서 보여주는 플랫폼도 없었고, 그리고 있다 하더라도 등록을 하는 절차가 굉장히 까다로워서 등록을 하시는데 많이 이용을 하지 않으시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거에 그러면 문화예술 단체분들이 어떻게 등록하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요거 끝난 후에 제가 이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 전에 먼저 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 춘천문화재단에 보면 지역문화예술 정보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새롭게 만들어진 문화예술 정보 플랫폼 모아봄 요 우측에 보면 등록하기가 있습니다. 여기 등록하시면 바로 등록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등록하시는 포맷이에요. 그래서 제목, 장르, 공간, 이런 것들을 쭉 써주시고 어떤 사업에 관련된 내용을 적어주시고 등록을 눌러주시면 저희 담당자가 내용상 크게 이상이 없다, 빠진 부분이 없다 하면 바로 등록을 해드립니다. 약 2일 이내에는 바로 등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분들은 어떻게 이용하느냐 이렇게 보면 이렇게 지금 글자가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정보들이 계속 쭉 밑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걸 하나 클릭을 하면 이렇게 정보가 잘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나 이거 보고 싶은데 기억하고 싶어. 그럼 따로 적지 않으시고 여기에 찜하기를 누르시면 개별 컴퓨터 또는 모바일, 휴대폰에서도 바로 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찜 목록이 쭉 구성이 되니까 이렇게 한번 보셨다가 나중에 원하시는 것들을 이제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실 때 보통 무엇을 어떻게 봐야 될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인기 있는 거 순서대로도 쭉 볼 수도 있고, 가나다 순으로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이번 주에 하는 거 볼 수도 있고, 또는 원하는 장르와 지역명을 적으셔도 순서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 정보에 자세히 보기라고 하는 건데 요거를 클릭을 하면 각 행사가 올려져 있는 사이트로 이동을 하게 돼서 이제 사이트에서 예약을 하시거나 전화 예약을 하시거나 관련된 정보들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모아봄에 접속하는 링크예요. 그래서 혹시 휴대폰 갖고 있으시면
한번 들어가 보시겠어요? 쉽습니다. 그 카메라 어플 이용해서 그냥 이렇게 보시면 그 밑에 뭐 이렇게 영어가 뜰 거예요. URL이. 그러면 그 URL 누르고 들어가시면 이제 가지고 계신 휴대폰에서 모아봄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아직 이게 공식화된 서비스가 아니에요. 이 서비스는 1월 30일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등록하실 수 있는 사이트가 오픈이 되고요. 그리고 2월 4일 입춘이 되는 시기부터 이 사이트에 등록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등록이 되신 정보를 통해서 여기에 이제 보여지게 되는 서비스가 이제 그러니까 시범 서비스가 2월 4일부터 이제 보여지게 되고요. 그리고 3월 6일부터 이제 정식 서비스가 진행이 됩니다. 저희 재단에서도 이 사이트 관련해서 다양한 프로모션과 모객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어서 사전에 이것들을 등록을 해 놓으시면 이 혜택을 누구보다 먼저 받으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사이트를 저희도 한번 들어가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지금 휴대폰으로 보이시는 거는 요 내용이 그대로 다 담겨 있는데 휴대폰 규격과 사이즈에 맞춰서 자동으로 배열이 된 거고요. 이제 PC로 보시게 되면 이런 창이 뜹니다. 왼쪽 위에 보면 모아봄이라고 적혀 있고 컬처 캘린더라고 적혀 있는데 1월에, 2월에, 3월에 보고 싶은 행사를 누르면 저렇게 쭉 뜨게 되고요. 그리고 아니야, 난 뭐 이번 주에 지금 당장 뭐 하는지 보고 싶어. 친구랑 가족과 함께 뭐 가고 싶어. 그럼 저 줄을 누르면 1월 9일부터 15일, 23일부터 29일에 하는 행사, 춘천 지역 내에서 하고 있는 모든 행사들이 이곳에 보기 좋게 나열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애니메이션 박물관 저 컨텐츠를 한번 관심이 있다. 그러면 우측에 이제 세부 내용이 나오게 되고요. 거기에서 신부급 033 괜찮은데 그래서 자세히 보기를 누르면 이제 해당 사이트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춘천문화재단 지역문화예술정보에 등록하신 분들은 이제 이쪽으로 이동이 되는 거고 다른 사이트에 등록을 해줬던 분들은 이제 그쪽으로 이동을 하셔서 이제 시민분들이 굉장히 쉽게 원하는 문화예술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자순, 인기순, 가나다순 저렇게 돼 있는 것들이 있어서 잘 모르겠는데 친구랑 어디 가지? 했을 땐 그냥 인기순으로 해서 그 위에 있는 것부터 선택해서 보시면 이제 그 지인분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모아봄 소개였고요. 앞으로 정식 오픈하게 되면 다양한 채널로 다시 홍보 드릴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당초 50분으로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벌써 4시 4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1시간 가까이 진행됐고요. 좀 자리가 불편하시겠지만 이제 마무리 단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이번에 지원 사업 설명해주신 담당자 연락처가 있습니다. 안내 자료집에도 내용이 있고요. 이 내용 확인하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여기 적혀져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을 하시고 문의를 하시면 되고요. 또 전화로 좀 문의하기 힘드시다 싶으시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춘천 아트라운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신청을 하시면은 카카오톡으로도 질문을 해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다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시는 길에 저희 배너가 있는데 거기에 QR 코드가 있습니다. QR 코드에서 사진 찍기를 갖다 대면 친구 몇 개로 바로 진행하실 수 있으니까 친구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통합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